그리고 이걸 평생 했을 때 과연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다음 질문은 주경 시공회사 사업 구조인데, 아까 관공서한테 일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관공서는, 관공서가 정확히 어디고, 그다음에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좀 제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 네네. 회사가 한 걸로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에 발주권을 가진 서울시청 그리고 각 구청들이 있는데, 그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원을 새로 만들거나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뭐 가로수 아니면 어, 뭐 흔하게 말하면 운동기계가 고장나도 그거를 보수하려면은 어떤 업체에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주를 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받고,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불법 하도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받아와서 일을 하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따고 그걸 또 하도를 주는 게 불법인가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저희가 일을 하면은 네. 건설사에서 일을 받잖아요. 네. 아파트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건설사에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보통 하도를 주거든요. 그렇죠. 하도를 주면 일반 중견 조경 회사에서 종합회사라고 해요. 종합회사란 식재와 시설물을 같이 있는 데를 종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식재만 하는 곳을, 그리고 시설물만 하는 곳을 단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건설사에서 종합으로, 종합에서 단종으로 이렇게 하도를 줄 수 있는 건 합법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서 종합으로, 종합에서 또 종합으로 이러면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사에서 바로 단종으로 오는 것도. 네, 그거는 좀 불가능한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그게 네, 사실 그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규모 차이가 너무 그렇게까지 많이 바로 나서. 오는 건 없고. 네, 그럼 보통 종합에서 일을 받아오면 종합에선 또 그거를 단종으로, 여러 개를 뿌리구나. 네,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또 그 단종회사에서 그 일을 받고 또 단종회사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같은 회사는 관공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받으면 종합 일이거나 단종 일이 다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단종 일을 땄는데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더 이상 하도를 못 주니까, 맨 그렇죠. 밑에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아마니에 그걸 또 하도를 주고 그 아, 밑에서 그럼 저희가 입찰을 받은 돈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갖고, 그렇죠. 그거를 그 밑에 있는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그 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러면 그런 거를 반대하고 법적으로 막는 이유가, 그러면 부실 시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런 나쁜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최대한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네. 그런 데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계시던 회사는 단종이셨던 건가요? 종합이셨던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과 단종 면을 다 갖고 있고, 또 건설사에서 그 일을 받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설사는 그런 중견의 큰 건설사가 아니라 조그만 건설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입찰을 받은 것들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그 일들을 모두 하고, 네,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식재 시설만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입찰을 더 많이 사야지 확률 높아지니까 하고 있는 거야. 단종차는 따로 나오고 이런 식이구나. 그리고 건설사 입찰도 그 건설사가 껴 있어야지 그 적용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건설사, 그 조그만 건설사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 많아. 그래서 걔네가 입찰을 쏴. 그러면 걔네가 따오잖아. 그럼 걔네들은 종합 조경한테 일을 줄 수 있잖아. 그럼 주는 거야. 완전 수수료만 받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페이퍼 컴퍼니지. 근데 그런 회사가 많나? 엄청 많아. 근데 요즘 그런 거를 관리를 하려고 많이 잡겠지. 많이 잡고 있어. 그러면 식재 단종 건설사 자격증, 시설물 그거 면허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종합으로 승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보네요. 네. 처음에 그 허가를, 저도 그 자세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네. 그 면허를 허락을 받고 그 면허도 돈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 면허가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높은 금액의 일들을 잘 해냈으면은 더 큰 금액의 일들을 입찰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쌓이면. 네, 실적이 쌓이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쌓이면 좋고 좀 큰 회사로 인정을 받아서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업계 암암리한 비밀 같은 것들인데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단종에서 단종으로 이렇게 하도가 넘어갈 때 네. 그러면은 그 하도를 주는 네. 그러니까 입찰을 딴 업체가 보통 몇 프로를 먹는 게 관행인가요? 이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알고 네. 하는 거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보면 한 최소한 10%는 먹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다고 네, 알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걸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요일을 통해서 공사 금액을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보다 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사의 퀄리티는 그 주무관, 담당 공무원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공무원은 이 정도의 돈을 들여도 만족을 하고 어떤 공무원은 이 정도의 돈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그런 회사들이 좀 공무원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공무원이 발주자니까 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게 그런 경우죠.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이하로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 이런 좀 이쪽 그 구청 뭐 네. 이쪽 공무원분들이랑 잘 알면은 좀 계약을 많이 따낼 수도 있고 그런가요? 회사 입장에서? 네, 이것도 그렇겠죠. 뭐 네, 그러겠죠. 좀 나쁜 어두운 면이라고 하면 어두운 면인 거지만 그 5급의 과장분이 그 부서를 이끄시는 분인데 그분이 수의 계약을 결정하는 권한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쩔 수 없이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우리 의뢰 입장에서 좀 더 그분들의 입장을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나쁠 거 없으니까 네, 잘 지내서. 또 수의 계약이 3천만 원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의 법 쪽에서 또 지역마다 다르고 다른 시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사장 CEO가 여자면은 그게 대표가. 수의 계약의 금액이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더 올라가네요? 네, 좀 여성 기업을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회사의 CEO 분들이 여성분들이 보통 가족분이 계시거나 이런 네. 것도 있고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네. 많은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네. 솔직하면 뭐 네. 다 암암리에 다 솔직히 다 알잖아요. 공무원분들도 모르시지 네. 않으실 거고.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단종 건설사, 이제 종합 건설사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대표적인 회사 저희가 들어본 회사 이렇게 예시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단종 건설사는 아니고 네. 네. 단종 회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종 식재공사 네. 이런 느낌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단종은 시설물로 예시를 들으면 스페이스톡이 있고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는 한설그린 그리고 종합 건설사 같은 작은 경우는 아세아가 있고 그 위에 큰 건설사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를 더 많이 했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죠. 편한 질문. 회사를 지원하신 이유, 시공회사를 가야겠다 마음 먹으신 이유랑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회사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이유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그 직업을 좀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직업 박람회에서 조경이라는 분야를 처음 알게 됐어요. 보통 조경이 저의 친구들이나 그 나이대의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제가 우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한참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찾아보는 과정 중에서 조경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 관심이 있어서 조경 쪽에 대학을 진학을 한 다음에 그 대학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모전과 그런 참여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시공 쪽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어떤 경기적으로 박람회에서 그 시공 분야에 한번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좀 재미있었고 조경이라는 분야를 꼭 설계와 그런 컴퓨터적인 디자인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엄청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공 쪽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조금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고등학생이 조경을 어떤 면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저는 원래 좀 자연을 좀 좋아하고 이거는 뭐 개소리고 조경 쪽이 네. 좀
평범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물을 이용한다는 게 좀 재밌어 보였어요. 저도 뭐 식물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 직업박람회가 안 가봐가지고 어떤 네. 형태예요? 그 보통 뭐 포엑스 아니지 엑스포 그런 데 네, 가면 코엑스 같은 데 코엑스 그런 데 가면 이제 일단은 여러 분야의 그런 부스가 있고 네, 부스가 있고 그거에 어, 대한 체험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뭐 어.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 조경 부스는 어떻게 돼 있었죠? 모양이? 그때는 그 판넬 같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안내 책자나 그런 거 알려주고 조경이라는 분야를 처음 이렇게 알려주었고 뭐 제가 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 당시에는 뭐 프랑스의 뭐 멋있는 조경 그리고 그런 멋있는 것들을 많이 봤죠. 좀 대규모의 그런 정원들을 보고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면은 정말 멋있고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시공 회사들 중에 다니셨던 회사는 어떤 계기로 들어가시게 됐나요? 뭐 공고를 보셨나 어떻게? 네.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뭐 많은 회사들을 알고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힘들잖아요.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저 같은 그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나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서울시 내에서만 일을 한다는 그런 회사의 측면이 마음에 들었고 또 그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을 배워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네. 직업 플랫폼? 채용 플랫폼을 많이 쓰잖아요. 잡코리아 이런 거. 네. 저희 쪽은 좀 이런 거 많이 이용 안 하고 네. 이렇게 좀 교수님 추천으로 가는 경우가 많던가요? 네, 같이 일하시는 회사 직원분들도 다 네. 추천 경로로 오셨나요? 채용 공고가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자기가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보통 잡코리아나 그런 뭐 어플이나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저도 실제로 해봤고 연락도 많이 왔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좀 그런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믿고 들어갔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공고를 보고 들어가는 건 너무 이렇게 믿을 만한 게 뭔가 없으니까. 네, 좀 그쵸? 그렇게 취직했다가 후회하는 선배님들을 좀 보기도 했고 이게 이쪽 분야가 그 거의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좀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그나마 여건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서 교수님의 추천을 좀 믿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교수님이시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추천받아서 힘겹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들어간 회사, 왜 그만두셨나요? 이거는 퇴사한 이유.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해보면서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쪽 분야가 시공이 힘든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조금 참을성이 없나?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편한 것만 애기가 없어, 찾는다. 이런.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좀 참은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냥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거를 평생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뭐 일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뭐 재미있고 제가 원하던 일이었고 근데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걸 평생 했을 때 과연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꼭 돈적으로 더 많이 받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행복할 거란 생각이 좀 안 들었고 위에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이나 뭐 다른 회사 분들도 좀 이렇게 보고 좀 아니면 선배님들이나 뭐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위에 사람들이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이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계속 일했을 때,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있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매일 말이 좋아서 6시 반에까지 가서 뭐 하루에 반을 일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막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힘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뭐 그래도 사람이 사실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네.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5년 후, 10년 후에 네, 소나무님의 미래로 생각이 들면은 네, 그럴 것 같아요. 6시 반에 똑같이 출근해서 물론 일은 조금 더 편해지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삶의 패턴이 사실 네, 가장 그렇죠. 크잖아요. 일이 힘들고를 떠나서. 네, 그 듣기로는 그러면은 주말에도 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주말에는 어느 정도 그럼 일을 하셨어요? 보통 공사가 나오면 그 기한이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기를 맞춰야 어떤 공사는 공기가 널널할 때도 있고 어떤 공사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늦게 공사를 시작해서 공기가 빡빡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뭐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날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또 설계 변경에 좀 시간이 늦춰져서 그런 공사의 진행 과정이 중간에 딜레이겠다.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그거를 촉박하게. 네, 촉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조경 이 분야가 좀 다른 게 건축 같은 경우는 그 도면과 예를 들어 한 95%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 뭐 설계의 안정성이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디자인 같은 거 크게 변경하면 그 금액적인 차이가 크니까 음. 근데 조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현장을 갔을 때 예를 들어 뭐 땅을 팠는데 그 땅의 오염도 아니면 뭐 그런 땅의 토양의 성분 그리고 또 뭐 하수도 뭐 전기 선 그리고 실제로 그 주민들과 다의 마찰 같은 것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식재 같은 경우도 식재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중간에 하면은 식재의 퀄리티나 그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그런 거에 퀄리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좀 빡빡한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많이 일하고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럼 주말에 일한다는 게 단순히 뭐 토요일에 잠깐 나와서 일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촉박할 때는 그냥 뭐 평일이랑 다름없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냥 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남들이 쉰다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공사 기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공사가 좀 널널하거나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쉬죠. 근데 저희는 아니 잠깐만. 네네. 다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니요. 이게 잠깐만.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저희는 근데 회사원이니까 만약에 현장에 일이 없어도 네.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오.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이 없으면 쉰다. 아, 근데 잠깐만요. 남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죠. 저는 약간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공사가 널널할 때는 좀 그때 못 쉬었던 평일에 좀 쉬게 해준다. 아, 이걸 생각을 했는데 공사가 널널하면 주말에는 쉰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이제 뭐 평일에 아예 쉬진 못하더라도 네. 뭐 그동안에 너무 빡셌으면 조금 널널해지고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 네, 그렇죠. 너무 그것도 다 배려를 해주시고, 아. 네, 그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일날 좀 여유롭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공사가 없을 때는 현장직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널널하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근데 이게 또 사실은 뭐 인부분들을 사서 쓰는 거는 일단 하루치 일당이 나가기 때문에 또 네, 일찍 끝내고 싶다고 일찍 끝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네, 다 그렇죠. 그게 이제 농업비로 들어가니까.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또 그렇긴 하네요. 빨리 끝나고 뭐 사실 그렇죠. 별로 좋은 건 회사한테 아니니까. 이득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워라벨 생각을 하실만 하네요. 사실 뭐 이거는 징징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시 반 출근해서 하루에 거의 많으면 12시간, 11시간 일을 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이러면 네, 근데 이게 뭐 모르시고 들어갔으면은 그거를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미리 알고서 웬만큼은 근데 어, 뭐 그때 마음과 또 그때 다르겠지만 그쵸. 그땐 저는 알고- 웬만큼은 알고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알고. 책임감도 있었고 또 교수님의 소개로 들어갔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쵸. 해서 한번 이렇게 버텨보자. 버텨보자 뭐 좀 한번 일을 해봤고 근데 해보자. 이게 지속될수록 쉽지 않다는 걸 이렇게 음. 깨닫고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알고 맞아도 아프죠. 그렇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